안녕하세요. 종이로 된 책을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위대한 책장 자이언트 트리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위 1% 김 작가가 밝히는 운과 성공의 모든 것 럭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할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천여 명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던 김 작가는 이런 의문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만났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운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사실 운이 좋았다는 그들의 말은 겸손의 말도 인사치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이변에 성공에 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 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나이 30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고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넘쳐났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창업, 석박사 학위 취득, 전문직 자격 취득 등을 잠깐 떠올렸지만 이미 나는 출발부터 늦은 나였기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덤벼들어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나만의 추월차선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 끝에 떠오른 솔루션이 바로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2번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지 않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 다시 삶을 시작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 우린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 없지만 최소한 먼저 무언가를 경험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2011년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배움을 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지나서는 인터뷰를 정리해 책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해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라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10년의 세월 동안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탑 크리에이터 등 총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 모든 만남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또 모든 사람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내게 큰 배움이 되었다. 어떤 분은 내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한 가지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대답을 했다. 운이 좋았어요. 뻔하리 뻔한 이 대답이 처음에는 식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책이나 강연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사치레처럼 해야 하는 말,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그저 겸손의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의 무게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운을 만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왜 우리에겐 그 운이 오지 않는 거지?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내 질문과 이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떠올려 주었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신가요?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고 이야기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걸까?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분명 오긴 왔었는데 그 운을 놓친 걸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걸까? 행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럭키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많은 난관의 문을 열어주는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럭키를 럭, 키라고 부르려고 한다. 내가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이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면 분명 당신은 성공을 위한 행운의 열쇠를 쥘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어릴 적 나는 내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진 적이 있다. 키가 작고 작은 체구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로 인해 어제 잠을 못 잤니? 요즘 피곤한 일 있니? 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건 정말 곤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형외과에 가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없앨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동성로에 나와 있는데
성형외과가 과연 이 근처에도 있을까 하고 고개를 돌리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리에는 성형외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나는 그렇게 자주 동성로에 나왔음에도 그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때 알았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에 목표와 관심사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 여과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모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다. 언젠가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뜻이다.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집을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하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나에게 우는 자기 모습을 드러낼 리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 당연히 50%이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75%이고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87.5%,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이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바꿔보자.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도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은 50%이고 2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75%이며 3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87.5%, 10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99.9%이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10번 도전해서 10번 다 실패할 확률은 0.1%이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이 10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다면 최소한 한 군데는 합격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한 번 떨어진 친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까? 10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이 99.9%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정도는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다른 걸까? 잘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값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달리 취업 준비생의 역량은 비교를 통해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기에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들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이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영양값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값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부족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 무엇이든 좋다. 그 인풋의 값을 바꿨을 때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잠든 운을 깨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일단 복권을 계속 긁어야 한다. 일단 긁어나 봐야 나의 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운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둑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창호 구단에게 바둑 들어가는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져주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이기에 내가 운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똑같다. 자칫 패배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우리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서 운을 테스트해야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순간은 설레기보다 무섭기 마련이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시작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을 주춤하게 만든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게 많았음에도 그 모든 시작은 두려움보다 설레임이 컸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일을 겪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그냥 시도해 보았던 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무섭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알고 최악의 경우 이미 이뤄놓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일단 시작하고자 한다.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그 사람도 처음엔 어설펐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사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면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들어온 행운과 불운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운과 불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미래에도 행운은 놓치고 불운이 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지, 하루를 바꿀 방법은 없을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다시 살 수는 없지만 하루를 다시 돌아볼 수만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새해를 맞이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이루고 싶으신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 작가의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늦었던 김 작가마저
불운을 이겨내면서 발견한 성공 가속도의 법칙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이 가늠하기 힘든 복잡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그 방법을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이 짧은 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